올해 들어와 많은 나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산불이 발생한 나라들과 대형 산불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어디가 있나요? 올해는 이제 북반구의 많은 나라들이 대형 산불로 인한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캐나다의 대형 산불이고요. 두 번째가 하와이의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든가 북아프리카, 그리스, 트리키에 등도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매우 큰데요. 먼저 캐나다 산불은 5월에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7월에는 캐나다 전역으로 번졌는데요. 문제는 캐나다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불을 진화하지 못하면서 다시 8월에 서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불탄 면적이 남한 면적보다 넓은데요. 캐나다의 산불에서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전 지구 1년 배출량의 4분의 1이 넘고 인근의 미국 대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죠. 인명피해가 가장 큰 대형 산불이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인데요. 올해 8월 8일 산불이 시작되자마자 매우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마우이 섬의 최대 도시인 라하이나가 전소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요. 8월 22일 현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14명에 실종자가 1,300명으로 추정될 만큼 하와이 역대 최악의 재난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것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이게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2021년 미 서북부와 캐나다 서부 지역에 50도에 달하는 엄청난 폭염 그리고 가뭄이 발생한 다음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또 30억 마리의 곤충과 야생동물이 사라졌던 2020년 호주 대형 산불도 아주 극심한 폭염 이후에 발생을 했고요. 2020년과 2021년 시베리아 대형 산불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이후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2022년 유럽과 아프리카의 대형 산불도 극심한 폭염과 가뭄 이후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미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도 이상 폭염 그리고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봐야겠죠. 우리나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기온이 1.5도 높아지면 산불 기상지수가 8.6%가 올라가고요. 2도가 오르면 상승폭이 13.5%로 커진다고 하는데요. 지수가 높을수록 산불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유엔 환경계획과 노르웨이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 환경단체 그리드 아렌달이 2022년에 발표한 산불 위협의 증가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거대한 산불이 14%가 증가하고 2050년까지 30%, 세계 말에 가면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죠. 이번 캐나다 산불의 경우 폭염과 가뭄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하와이 마우이 섬의 산불은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인명 피해도 상당하지만 이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면서 네. 이제 없어지는 생태계 있지 않습니까? 네. 생태계 이 파괴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단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대개 산불로 인한 경제 피해를 환산할 때 이상호 등의 연구 논문, 산불 피해에 따른 산업 및 거시경제 영향 분석을 대개 참조를 합니다. 산불 피해는 직접적으로 임업 부분에서만 피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간 투입 및 산출 관계와 또 소득 흐름을 통해서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따라서 산불 피해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균형 모형이 아니라 일반 균형 모형을 통해서 간접적 효과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상호 등의 연구에서는 일반 균형 모델을 이용해서 산불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7년 기준 한국에서 발생한 산불의 직접 피해액은 173억 원, 복구 비용으로 27억 원,
진화 비용은 450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산불의 거시경제 및 산업 부분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후생은 약 372억 원이 감소를 했고 국내 총생산은 35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722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650억 원에다가 사회적 비용 722억 원을 더하면 1,372억 원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에 산림이 주는 심리적 효과와 생태계 파괴 그리고 산림이 다시 복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한 것은 죄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추산하는 방식으로 추정된 대형 산불의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에 이제 호주에서 발생했던 산불 있죠. 네. 대형 산불로 인해서 26명이 사망을 했고 2,300채의 가옥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경제적 피해는 약 8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2018년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85명의 사망자와 함께 약 4조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나와 있고요.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산불재였던 2016년 엘버타주의 폿 맥머리 산불의 경우 8만 8천 명이 대피를 하고 약 2,400여 개의 주택과 상업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경제적 피해가 약 12조 원으로 추정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발생한 캐나다 산불은 당시보다 몇 배 더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올해 8월에 발생했던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의 대형 산불로 인해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는 약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대형 산불은 임업이라든가 농업, 관광산업, 제조업 등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서 경제적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은 대형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